제94주년 3.1절을 맞아 대구와 경북에서도 다양한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참석해 3.1운동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대구시가 조성하기로 한 구국의 길 탐방길에 박근혜 대통령 생가와 삼성상회터가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지역 출신 인사가 거의 배제되면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연결고리가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이 내일 개막합니다. 터키에서 전지훈련을 펼쳤던 대구FC의 올 시즌을 전망해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3.1절이었습니다. 일제의 항거에서 우리 선조들이 독립만세를 외쳤던 아주 뜻깊은 국경일입니다. 대구에서도 만세운동이 시작된 장소에서 처음으로 당시 재현 행사가 열리는 등 다양한 기념 행사가 잇따랐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별의 한결같은 자유 발전을 위하여 이를 주장함이며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해 나라를 되찾기 위한 학생들의 함성이 되살아났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독립을 외친 선열들의 모습이 재현되자 보는 이들이 숙연해졌고 함께 목소리를 높여 만세를 외치며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렸습니다. 3.1절인 오늘 대구에서 처음으로 만세운동이 시작된 중구 청라언덕과 3.1 운동길에는 500여 명의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여기에서 점화가 되어서 교회와 교회를 넘어서 대구 지역뿐만 아니라 경북 전역에 확산되어 갈 때에 어른, 아이 모두 태극기를 손에 들었고 90여 년 전에 만세운동길을 따라 걸으며 나라의 소중함도 배웠습니다. 공연도 보고 또 여러 가지 옛날에 있으셨던 분들이 옛날 역사에 대해서 얘기도 해주셔서 아이들이 조금 이제 역사에 대해서 조금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신암 선열공원에는 순국 선열의 넋을 기리기 위한 참배가 이어졌고 정오에는 생존 애국지사 등이 참석해 달구벌 대종을 타종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도 각각 3.1절 기념식을 열고 3.1운동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2.28 민주운동 기념관이 문을 연 것을 계기로 대구시가 이른바 구국의 길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생가터 등 성격이 다른 장소를 포함시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가 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내놓은 구국의 길 탐방길 조성 계획에는 5군데가 포함됩니다. 삼성그룹의 모태인 삼성상회터와 국채보상운동의 발상지인 구광문사터,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가 신접살림을 차렸고 박근혜 대통령이 태어난 생가터와 2.28 민주운동 기념회관, 국채보상운동 기념회관입니다. 대구의 이런 구국의 현장, 구국의 정신을 기념하는 이런 현장들을 엮어서 한번 관광 코스로 또 교육 코스로 한번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생가터와 삼성상회터를 독재에 한가한 2.28 민주운동과 외세에 저항한 국채보상운동과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한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생가터나 삼성상회터는 역사적 평가를 떠나 대구의 자산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2.28 민주운동이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반면 박정희 전 대통령이 5.16 군사 쿠데타로 이를 뒤집고 헌정 중단을 가져온 것 역시 역사적 사실입니다. 삼성상회터 역시 성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이승만 독재정부를 반대했던 민주화 운동의 그 성지와 동일하게 이렇게 구국의 길로 엮여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논쟁, 시민들 사이에서 쓸데없는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 같아요. 이 때문에 3.1 운동길 등 유사한 성격의 역사적 현장을 한데 묶는 방식으로 탐방길 조성 계획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박근혜 정부 새 내각의 지역 출신 인사가 거의 배제됐습니다. 지역과 연결고리가 사실상 없다는 말인데 지역 정치권도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있어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정부 17개 부처 장관 가운데 대구 경북 지역 출신은 단 2명뿐. 청와대 9명의 수석 가운데서도 곽상도 민정수석 1명뿐입니다.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을 위해서는 대선 공약에 포함된 굵직한 지역 현안 해결이 필수여서 정부와의 연결고리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사실상 연결고리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정치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저희 정치권에서는 또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와 힘을 합해서 그 공약이 실천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정부에 강력하게 또 요구도 하고 또 뛰어다녀야 될 그런 한 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대구 12명, 경북 15명의 국회의원들의 구심점을 찾기가 힘들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선 의원, 친박계 의원 등 누구 하나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 최대 현안인 신공항 문제에서 일사불란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부산 지역 의원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에서 지역민들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일 시급하고도 중요한 것이 남북권 신공항 문제인데 부산 쪽이 저렇게 가덕도로 주장하면서 다시 시위도 하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걱정되는 바가 없지 않습니다. 선거 때는 지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해놓고 정작 당선된 뒤에는 지역민을 위해 제 목소리를 충실하게 내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번에는 제 역할을 할지 지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어제 오후부터 3.1절 폭주족을 집중 단속한 결과 평온한 상태가 유지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늘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시내 일부 지역에서 오토바이 4-5대가 무리를 지어 나타났지만 주요 집결지와 이동로에 경찰이 단속을 벌여 대규모 폭주 행위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대구경찰청은 3.1절을 앞두고 경찰관 390여 명과 순찰차 92대, 사이드카 25대 등을 총동원해 폭주족에 대비했습니다. 국내 축구 팬들 맘 설레실 것 같습니다. K리그 클래식 드디어 내일 개막합니다. 대구FC는 올해 승강제가 도입됨에 따라 일부 리그에서 살아남기 위해 터키에서 맹훈련을 했는데요. 서건 기자가 대구FC의 각오를 소개합니다. 희망 돌풍 대구FC 2013 K리그 클래식 9개월간의 대장정을 앞두고 대구FC는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성적이 떨어지면 입으로 내려가니까 그거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선수들이나 구단이 금년에 어떻든 K리그 클래식의 일부에 살아남아야 된다. 이거 하나 생각밖에 없습니다. 새롭게 사령탑을 맡은 당성진 감독도 시즌 개막에 대한 각오를 밝히며 팬과 함께하는 팀을 약속했습니다. 팬들께 사랑받는 어떤 팀이 되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저희들이 또 팬들 앞에 먼저 다가서는 그 상황을 항상 머릿속에 그리고 팬들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2013 시즌을 앞두고 다시 터키를 찾은 대구FC의 전지훈련은 무엇보다 조직력 강화에 중점을 맞췄습니다. 주축 선수들이 팀을 떠났지만 끈끈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리그에 돌풍을 일으키겠다는 대구FC. 감독님도 오래 계셨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해왔던 것처럼 저희 선수들은 좀 분위기 좋게 그런 마인드로 해서 서로 협심해가지고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막을 앞둔 그들의 전지훈련과 2013 리그에 대한 전망은 오늘 밤 8시 50분부터 방송되는 2013 K리그 클래식 개막 특집 돌풍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일본에 의해 강제 폐사된 대견사를 복원하는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대구 달성구는 비슬산 대견사지터에서 대견사 중창 기공식을 열고 앞으로 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20여 제곱미터 규모의 대견사를 최대한 원형 그대로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신라시대 창건된 곳으로 알려진 대견사는 일현 스님이 삼국유사 지필을 구상한 곳으로 유명합니다. 대구시가 오늘부터 금연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대구시는 금연공원으로 지정된 국제보상운동 기념공원과 228 기념 중앙공원 등지에서 흡연을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금연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됩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학년 초 담임교사와 학생들이 친해질 수 있도록 한 달 동안 방과 후 학교 없는 날을 운영합니다. 이와 함께 다음 달 매주 수요일에 담임교사와 학생이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일선 학교에 지시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이 기간에 심리적 도움이 필요한 학생과의 체계적인 상담도 벌일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저소득층이 저축을 통해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희망 내일 키움 통장 사업을 올해 2,2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이 제도는 일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과 민간 매칭금을 일괄 지급해서 3년 후에는 저축액의 3배에서 6배까지 지원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내일 키움 통장 제도가 도입돼 3년 안에 취업하거나 창업하는 조건으로 저축액만큼 지역자활센터에서 매칭해서 최대 1,300만 원까지 지원해줍니다.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딤프 창작 지원작을 공모한 결과 5개 작품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작품은 이혼 과정에서 겪게 되는 상황들을 오페라 장르에 코믹하게 접목시킨 소프 오페라를 비롯해 룩앤미, 사랑꽃 등입니다. 이들 작품은 오는 6월에 개최되는 제7회 딤프에서 초연 무대를 가질 예정이고 대구 뮤지컬 어워즈에서 창작 뮤지컬상을 받게 되면 내년에 공식 초청작에 선정됩니다. 경상북도는 이달 말까지 친환경 농업 직불금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친환경 농업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와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농지가 있는 읍면 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한 농업인은 사업 기간인 오는 12월 말까지 친환경 농산물 인증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또 사업 신청을 한 뒤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기준 이행 점검을 받아 적격으로 통보받아야 올해 연말 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올해 울릉도 해양관광 개발 사업에 34억 원을 투자합니다. 거북바위 전망공원, 행남 해안공원을 조성하고 도동 해안친수공간과 내수전 바다낚시터 조성 등 5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2008년부터 오는 2017년까지 10년에 걸쳐 495억 원을 투자해 울릉도 개발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사업비 670억 원을 확정하고 이달부터 사업을 실시합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FTA 기금을 활용해 축사의 신개축 및 내부 기자재, 방역시설과 폐사축 처리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축 종류별 지원액은 한우와 유구가 204억 원, 양돈이 193억 원, 낙농 50억 원, 양계 181억 원, 양봉 27억 원 등입니다. 지원 방식은 축사 규모에 따라 보조와 융자, 자부담 비율을 구분해 지원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